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매그니퍼센트 7으로 일컬어지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테슬라가 또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뭔가 반대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주식인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국에는 새로운 모델 3가, 중국에는 사이버 트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1.35% 상승하면서 15,00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매크로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전주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직전주보다 16,000명 감소한 18만 7천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도 미국 경기가 괜찮고 고용 상황도 괜찮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면 국채금리도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제 미국 소매 판매 지수도 강한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 전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법도 했는데 오늘은 애플과 TSMC로 대변되는 반도체 주식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면서 목표가도 올렸어요. TSMC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반도체를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요. 오늘 봉이 굉장히 좋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간 한 3일 정도 흐름이 약했는데 이를 다 장악하는 좋은 봉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봉이 남았는데, 자, 하지만 역시나 15,000선 저항은 또 강력할 수 있어요. 현재 전고점이 15,150선인데 이를 강력하게 뚫어내는 또 좋은 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속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많은 비중으로 주식 투자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남들이 팔고 도망갈 때 담담한 마음으로 주식을 많이 담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선 51선과 파란색 선 201선이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주식을 많이 담아야 돼요. 자, 하지만 지금은 자, 이런 이평선들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는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애플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린 TSMC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9.6빌리언으로서 기관의 예상치를 0.1빌리언 정도 비트를 했고요. 마진도 잘 나왔어요. 마진율이 38%로서 EPS 기준으로 0.05불 또 비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랑 AMD 등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 상승이 좋았어요. 애플도 투자 의견이 상향되면서 3.26%나 급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에 대한 걱정은 정말 연예인 걱정하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고 만약 많이 빠지면 역시나 편하게 담을 수 있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워낙 많은 현금으로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반면에 테슬라는 1.7% 하락을 했는데 최근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메이커들의 주식이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매그니퍼센트 7으로 일컬어지는 이 대형주 중에 테슬라만 또 유독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반대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테슬라가 더 잘 오르는 시기가 있을 건데요. 그런 시기에는 나머지 매그니퍼센트 7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57.6%였는데 오늘은 55.7%로 내려왔어요. 자, 이 확률은 다음 주에 있을 미국 PCE 지수 발표와 함께 1월 31일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크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특히 FOMC 회의 때 연준 의장 발언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트래킹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마땅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1.7% 하락한 211.8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했지만 오늘도 하락한 테슬라인데요. 다음 주 1월 25일 한국 시간 새벽 6시에 테슬라 주가의 분수령이 될 어닝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어닝콜을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아니면 반등을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론 머스크의 올해의 가이던스 발표가 이를 크게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200불 이하의 주가는 싸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죠. 지금은 매그니퍼센트 7 중에 테슬라만 유독 빠지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은 잘 오르고 있지만 향후에 테슬라가 반등할 때는요, 그 나머지 주식들의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테슬라가 한번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한 상황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고요. 연내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달성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연내 테슬라 주식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는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기다리면서 좀 인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테슬라와 전기차 주식들, 카메이커 주식들의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서 전기차 안 될 것처럼 떠들고 있어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상을 쳐다보면 다릅니다. 전기차 침투율은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2023년 마감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EV 기준 900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 5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예상이 되면서 침투율이 1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침투율이 12%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연간 글로벌의 총 신차가 9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되니까 한 12% 정도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2024년에도 이렇게 전년 대비 약 한 3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지속이 되면 2030년에는요, 침투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도 들어가 있죠. 주요한 전기차 시장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작지만 한국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예요. 자, 그리고 올해는 테슬라가 한국에서 더욱더 영향을 넓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가 곧 한국에 뜬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 3월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환경부 인증을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델 3 하이랜드는요, 중국 기관 평가에서 별 5개 등급의 안전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레이트 등급을 획득을 했어요. 최고로 안전한 차라는 게 입증이 되었고, 환경부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증한 내역을 보더라도 모델 3 하이랜드가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일단 모델 Y RWD하고 비교가 될 만한 모델 3 RWD를 보더라도 상원에서 382km 정도의 최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잘 팔리고 있는 모델 Y RW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350km 정도를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높은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력도 높아요. 283마력입니다. 벤츠 신형 E클래스보다도 힘이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팔릴 수 있겠죠. 모델 3 롱레인지는 488km를 달릴 수 있네요. 그리고 힘이 아주 좋습니다. 498마력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총 중량을 뜻하고요. 공차 중량은 1760kg, 1825kg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가격은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환경부와 지자체 보조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테슬라 코리아에서 공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 상한선을 5,500만 원으로 낮출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전에는 5,7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정도 더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모델 3 하이랜드는 5,500만 원 미만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5,699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 Y RWD 역시 이 가격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에서도 가격 인하가 있었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격 인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의 탁월한 상품성에 비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기가 더 많겠죠. 가뜩이나 전기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 포드, 현대기아 같은 레거시 업체들이 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전기차 판매 어렵다.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자, 하지만 팩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전기차 영역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성장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데 꾸준히 가격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판매량을 늘려가는 테슬라는 지금 주가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오게 됩니다. 특히 모델 2라는 25,000불짜리 차량이 나오게 되면요, 정말 이러한 성장세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테슬라의 파워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자율주행차가 이제 개화가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만이, 그러니까 엔진이 아니라 파워트레인이 전기차인 모터인 이러한 배터리 EV만이 자율주행차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컴퓨팅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강력한 전력이 또 요구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차만이 자율주행차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성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뉴스에서 전기차 안 될 것처럼 떠드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세는 전기차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카메이커들이 알고 있어요. 테슬라의 이 NACS 방식을 도입한 회사들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에서 판매량이 높은 회사들, 그러니까 현대기아, GM, 포드, 도요타 뭐 이런 회사들은요 이미 테슬라의 NACS 충전 방식을 다 도입을 했어요. 볼륨이 높은 회사 중에 아직 도입을 안 한 회사는 스텔란티스가 유일한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당연히 곧 테슬라 연합에 가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여기 마쓰다라는 일본 기업도 테슬라 연합에 가입한 상태죠. 자, 하지만 전기차는 새로운 기술이죠. 자율주행차도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은 지금 당장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비싼 차량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구매력이 감소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카메이커들은 테슬라와의 경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가 최근 약한 겁니다.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 테슬라는 전기차의 대표적인 주식으로서 지금 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미 트럭, 로드스터 모델 2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중국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중국 내에 출시가 아니라요, 일단 전시회처럼 전국 투어를 한다라고 합니다. 중국에 테슬라 매장이 많죠. 매장에 이제 전시를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을 관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1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개월 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일단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등록 성공이라는 말이 있고 전국 테슬라 체험관에서 곧 투어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이 등록 사이트는요 벌써 마비가 됐다라고 합니다. 등록을 하면서 중국 최초의 사이버트럭 투어 도시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투표에 따라서 최초 도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상하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거의 30%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글로벌 마켓쉐어를 18%, 미국 마켓쉐어 거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매년 26% 정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면 현재 테슬라 200불 초반의 주가는 거품이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가는 EPS 곱하기 PR입니다. EPS는 기업의 펀더멘털이고요. PR은 시장에서 기업에 부여하는 프리미엄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로 곱하면 주가가 나오는데요. 반대로 이 PER 지수, 프리미엄 지수는 주가를 EPS로 나누면 되겠죠. 현재 테슬라 주가가 211불, 그리고 테슬라의 올해 EPS가 현재 많이 떨어져서 3.829불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EPS, 이 빨간색 선 전망치는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3.829불을 적용을 해보면요. 자, PER 지수가 현재 55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에 따르면 EV 판매량이 매년 26% 정도 성장을 하면요, 테슬라 EPS는 연간 한 35%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 이 35%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PEG 값이 나오는데요. 이 프리미엄 지수 PER을 성장률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기업의 성장 대비 기업의 프리미엄 지수,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었느냐라는 이 PEG 지수가 나오는데 1.5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매그니퍼센트 7,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 평균 PEG 값이 1.7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211불이면 이 1.7보다도 낮은 PEG 값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주가도 싸지만 200불 이하가 되면 정말 싸진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배터리 EV, 그러니까 전기차 주식에 대한 센티먼트가 상당히 약해요. 하지만 팩트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테슬라 주가는 많이 싸졌다라는 점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